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과거를 가진 어머니와 개성 강한 두 남매가 중심인 드라마 가족계획. 이 가족에게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한영수 과거 특수교육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브레인 해킹, 즉 최면 기술에 통달한 여자. 그녀는 현재 남편 백철이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가족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백지훈. 그는 전학 첫날부터 일진들에게 찍혀 신고식을 치릅니다. 싸움은 서툴지만 물어뜯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 소녀는 어릴 적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따뜻하고 순한 성격을 가진 다소 복잡한 인물이죠. 반면 둘째 딸 백지우는 한눈에 봐도 강렬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포스는 백지훈보다 싸움을 훨씬 잘할 것 같은 아우라를 풍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일진 조규태가 백지우를 타깃으로 삼아 몰래 사진을 찍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를 넘어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조규태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여학생들을 협박하며 악행을 저질러온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나빴습니다. 백지우는 단번에 그를 제압합니다. 소문으로만 들리던 전학 가는 학교마다 일진을 꼴로 보낸다는 전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백지훈이 아닌 바로 백지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남매는 어머니 한영수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데려와. 그렇게 조규태를 부모님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병원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동물 대신 철창에 갇힌 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한영수는 딸 사진을 찍고 협박했다는 사실에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익힌 기술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백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영수는 조용히 조규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메스를 집어들고 그의 허벅지에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진짜 모습 과연 어디까지 드러날까요? 그리고 조규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가족계획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서 스릴과 복수를 그린 강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박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드라마 가족계획 2회, 그야말로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죠. 지금부터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첫 장면부터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한영수는 조규태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더니 무게를 재며 한마디 던지죠. 300지 부족하네. 그리고 다시 반대쪽 허벅지로 다가갑니다. 겁에 질린 조규태는 그만 폭탄 고백을 해버립니다. 사진을 퍼뜨린 건 내가 아니야. 학생회장 박재곤이야. 착한 척하던 박재곤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음날 한영수는 조규태를 휠체어에 태워 그의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조규태가 자신의 허벅지를 보니 어라? 도려냈던 살이 멀쩡히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한영수가 사용한 최첨단 최면 기술 브레인 해킹 덕분이었죠. 브레인 해킹이란 상대방의 기억을 조작하고 현실과 환상을 뒤바꿀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입니다. 기억을 만들어내거나 지우는 것도 가능하죠. 한영수는 이 기술로 조규태에게 극한의 공포를 심어준 겁니다. 이 가족 사실 꽤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수의 첫째 아들 백지우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합니다. 엄마의 이런 연극 참 멋진데? 하며 흡족해하죠. 하지만 둘째 딸 백지우는 다릅니다. 그 여자라며 한영수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한영수는 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과거 그녀는 백지훈과 백지우가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데리고 특수교육대를 탈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악역이 등장합니다. 학생회장 박재곤이 백지우에게 접근하며 속내를 드러냅니다. 조규태 대신 내가 학교 애들 관리해. 이 위선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물병원 케이지에 갇혀있던 한 남자가 탈출하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연쇄살인범 정우철. 10명을 살해한 악명 높은 범죄자였죠. 정우철은 한영수에게 협박 전화를 겁니다. 내가 보낸 시체 잘 받았지?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과연 한영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놀랍게도 한영수 가족은 정우철이 남긴 시신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시신이 담긴 차를 경찰서 앞에 배달하며 사건을 뒤집어 버리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묘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백지우가 한영수가 차려준 아침을 깨끗이 비운 모습을 보고 한영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마지막 반전 놓칠 수 없죠. 연쇄살인범 정우철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백강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가 단순히 실수로 풀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결속을 위해 일부러 위험을 감수한 걸까요? 그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가족계획 2회 정말 흥미진진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함께 기다려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가족계획 3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줬는데요. 한영수의 브레인 해킹 능력,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 그리고 악당들의 만행까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한영수는 자신의 브레인 해킹 능력을 사용해 백지훈, 백지우, 백강성, 그리고 백철이를 구출합니다. 당시 특수교육대대 교관이었던 안소진, 그녀는 한영수에게 엄마로 불리던 인물이었죠. 한영수는 안소진의 뇌를 해킹해 그녀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백강성의 만류로 결국 그녀를 살려두었죠. 떠나는 한영수에게 안소진은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저주를 퍼부었고 이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2화에서 백강성이 연쇄살인마 개발이를 풀어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알고 보니 그는 가족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때 서로 불편했던 백지우와 한영수가 이번 일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규태의 아버지인 조혜팔은 연쇄살인마 정우철로부터 충격적인 영상을 받게 됩니다. 그 영상에는 한영수가 조규태를 브레인 해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편 백지우는 반 아이들 앞에서 박재곤의 악행을 폭로하며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 매우 독특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배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곤보다 더 악질적인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시청 사무관 장노원입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그 아버지까지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었죠. 이 와중에 한영수 가족은 피해자인 주경으로부터 장노원의 만행에 대해 듣게 됩니다.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온 걸까요? 장노원은 주경을 모텔로 불러내려 했지만 그 자리에는 한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목젖을 강타하며 통쾌한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지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 권민정과 함께 조혜팔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죠. 백지훈을 구하기 위해 백철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그에게 누구도 죽여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철이가 안경을 벗고 조혜팔을 노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초능력이 눈과 관련된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계획 3화, 흥미진진한 전개와 숨겨진 비밀들이 가득했는데요. 여러분은 백철이의 능력이 무엇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딥페이크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던 장노원, 결국 그가 저지른 악행은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인 신주경과 그녀의 아버지 신상훈 앞에서 그는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되는데요. 한영수의 브레인 해킹으로 장노원은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몸이 절단되고 안구가 적출되는 고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브레인 해킹을 사용하는 한영수 역시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초능력은 자신의 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응징을 가할 때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백철이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놀라운 전투 능력은 마치 영화 속 히어로 같았는데요. 믿기 힘든 속도와 민첩성으로 조회팔 일당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 특수교육대대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살인병기 수준의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영수는 금수열 망교회의 유명한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 그냥 평범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의 주동자인 박재곤을 호적에 올린 인물이었죠. 박재곤은 SNS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정보를 장노원에게 넘겼고 이를 이용해 협박용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영수는 그의 악행을 모두 폭로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 권사 조회팔까지 연루된 걸 보면 금수열 망교회는 뭔가 구린내가 나는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백철이와 백강성은 연쇄살인마 정우철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우철은 상황을 악화시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요. 그는 동물병원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리며 동물을 인질로 삼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기절시키는 사태를 일으키며 상황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길자는 브레인 해킹으로 정신이 나간 장노원을 돌로 내려쳐 죽여버립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유명한 목사와 오길자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다니 금수열 망교회의 정체가 더욱 수상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와 백철이는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로마 숫자 7 표식을 보고 긴장합니다. 이는 과거 특수교육대대와 관련된 표식이었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들은 모두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특수교육대대가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정황으로 인해 과거 끝내 죽이지 못했던 안소진이 최종 빌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영화 마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스토리,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가족계획 5회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으로 가득했는데요. 한영수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와 숨겨진 진실을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백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엄마 한영수를 너무나 아끼는 엄마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한영수가 브레인 해킹 기술을 사용할 때 그녀의 고통이 자신에게도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백지훈은 엄마에게 능력을 더는 사용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영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영수네 동물병원에서는 형사 강정환과의 일이 벌어집니다. 강정환은 병원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고 백철이는 그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시신을 병원에 가져다 둔 건 우리 가족이 맞다.
하지만 연쇄살인마 개발이는 따로 있으며 그의 정체는 정호철이다. 강정환은 이야기를 듣고 한영수의 과거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한영수는 결국 강정환에게 특수교육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던 사연,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교육대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말이죠. 그러나 강정환은 그녀를 이해하면서도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합니다. 한영수가 시신을 옮기고 범인을 감금했던 장면을 담은 영상까지 확보하면서 그녀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백지우는 그동안 한영수를 오해하며 까칠하게 굴었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그녀의 진심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백지우의 능력은 플래시 불빛에 의해 트리거되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린 시절 백지우가 폭주하려던 순간 한영수가 자신의 피를 보여주며 진정시켰던 기억도 밝혀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불량 학생 미옥도 등장합니다. 미옥은 금수열 망교회와 연결된 옥일자의 명령을 따르는 인물로 백지우를 유인해 그녀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미옥과 옥일자는 한영수를 유인하고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키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옥일자는 충격적인 과거를 가진 인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죽자 아무렇지 않게 인천 앞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이후 조혜팔이 아이를 찾아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운 것이 바로 조규태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도착한 백철이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한영수를 보고 폭주합니다. 백지우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미안해하지만 한영수는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괜찮다며 딸을 다독이는 쿨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영수의 참교육 시간. 브레인 해킹으로 알게 된 또 하나의 충격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수열 망교회의 윤명한 목사는 겉으로는 청렴한 목사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옥일자를 조종하며 그녀를 철저히 이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윤명한은 낮에는 성스러운 목사 행세를 하고 밤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섹스광으로 돌변하며 옥일자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악인들의 민낯과 숨겨진 비밀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한영수 가족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가족계획 6회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얽히며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특수교육대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소년의 끔찍한 과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소년은 훈련 도중 백철이와 싸우다 한쪽 귀를 잃었고 이후 그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훈련생을 살해한 뒤 더울에 고통스럽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끔찍한 말을 태연하게 할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특수교육대는 이제 한영수와 그의 가족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홀로 떠나려 했지만 백철이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마취제를 준비해 그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한영수는 기습적인 키스로 주의를 돌린 뒤 준비된 마취제를 역으로 사용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선 내가 아니라 네가 살아야 해. 이 대사는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이후 한영수는 추적자들 중 하나가 금수열 망교회 목사 윤명환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과거 특수교육대의 사이코패스 훈련생이었고 귀 뒤에는 로마 숫자 11번 문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명환은 한영수를 붙잡아 의자에 결박한 뒤 그의 손에 못을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브레인 해킹이 통하지 않자 자신의 신복을 조종해 한영수를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났죠. 같은 시각 류미옥은 윤명환의 명령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영수를 구하러 가던 백철이의 복부를 칼로 깊숙이 찔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죠. 한편 박재곤은 백지훈과 백지우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전이 펼쳐집니다.
백지우는 걱정과 달리 엄청난 괴력을 지닌 힘순찐이었던 겁니다. 그는 박재곤을 때려눕혔지만 백지우는 류미옥에게 인질로 잡히고 맙니다. 알고 보니 류미옥도 특수교육대 출신 훈련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각성한 백지우의 공격에 결국 제압당하며 패배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철이를 찾아온 조혜팔은 그의 허벅지를 쇠막대로 의자에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백강성은 주의를 분산시키며 숨겨둔 칼로 조혜팔의 목을 그어 위기를 벗어났죠. 마침내 한영수는 교회에서 윤명환과 대치하게 됩니다. 한영수는 넌 아직 내 흉내도 못 냈다며 도발했고 윤명환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피를 흘리며 백철이가 등장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에도 백철이는 윤명환을 제압했지만 윤명환은 교회 의자에 숨겨둔 칼로 그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갚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의자 팔걸이를 뜯어 윤명환의 머리에 박았고 마침내 브레인 해킹에 성공했습니다. 윤명환은 스스로를 결박하며 무력화되었죠. 그때 강정환 형사가 등장해 한영수를 막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죄를 돌려받으려는 짓은 하지 마. 결국 한영수는 윤명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에 여러 번 찔린 백철이는 위태로웠지만 그는 한영수와 훈련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냅니다. 이후 백철이는 자신의 의지인지 아니면 브레인 해킹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영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힘겹게 다시 모였지만 모두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도 배고프다며 웃음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안소진에게서 걸려온 전화. 그녀는 이 모든 게 한영수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다면 이라는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훈련대 시절 한영수가 백철이에게 브레인 해킹을 했던 장면이 복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가족계획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